KBS 공감방송 색깔 있는 이야기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톡 김세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저마다의 색깔 있는 이야기 그리고 맛이 다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를 풀어가실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자, 맛있는 이야기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김세은의 톡톡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요. 잘 어울리나요?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요. 자, 이 자리에 이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 미녀마술사라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은 미녀마술사 김미자님이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저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신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뮤지컬을 보기도 하는데요. 어때요? 뮤지컬을 보거나 아니면 또 가끔 이렇게 마술도 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자기 스트레스라기보다 그 공연 안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순간을 저는 즐기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즐기세요? 저는 또 제 일과 함께 제가 하는 일과 함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마찬가지로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시는 김미자 선생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주실 것 같아요. 먼저 마술사님을 초대했으므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마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영상 잠깐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마술을 봤는데요. 신기하셨나요? 그럼요. 예. 왠지 저 안에 과학이 들었을까 아니면 뭐 솔직히 속임수가 들었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네. 마술은 요즘에 과학이고 노력이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선생님의 오랜 12년 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을 제가 오늘 좀 본 것 같아요. 네, 노력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쉽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마술을 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 매직 캠프, 마술 기업 강의, 그리고 마술 특강, 희망을 전하는 뻔뻔클럽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한 외모의 소유자, 심술쟁이 김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심술쟁이요? 네, 심술쟁이. 네, 저는 궁금하신가요? 심술쟁이 이 자리에 별로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심술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닉네임은 사실은 그 제 제자 대학생이 저에게 지어준 닉네임인데요. 사실은 이 뜻풀이를 알고 나서 제가 매우 흡족해서 자주 쓰곤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네. 마음심, 음.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 오. 그리고 그 마술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쟁이. 그래서 심술쟁이입니다. 오.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그렇게 말이 또 바뀔 수도 있네요. 아, 네.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마술을 12년 동안이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야, 12년이면은 되게 어릴 때 시작하셨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나이가 네. 많답니다. 아, 나이를 네. 가늠할 수 없는 요즘 여인들입니다. 아, 네. 언제쯤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마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접하시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LG 생활 화장품 사업지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어느 날 마술사를 초청해서 공연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마술하면 TV를 통해서거나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문화였는데 그 마술 공연을 보면서 아, 참 좋은 공연이구나가 아니라 저는 참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동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 아이가 저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유치원 원장님이 2박 3일 동안 학부모 참여 연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워낙 교육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들어서 연수를 갔는데 마지막 날 마술사가 또 온 거예요. 제 눈으로 본 두 번째 마술사였는데 그때도 보면서 굉장히 강한 끌림을 받았어요.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 연수 중이었는데 무대 뒤로 가서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5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가 좀 많은데 마술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그분이 명함을 주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명함을 들고 연습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엄청 쿵쾅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마술과 함께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아, 마술을 보고 가슴이 쿵쾅쿵쾅. 네. 아, 그런 운명이죠? 느낌.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없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정말 쿵쾅, 심쿵? 아, 이걸 느끼셨군요. 네. 야, 부럽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솔직히 계산해봤어요. 몇 살이신지. 시청자 여러분, 몇 살인지 계산 나오셨죠? 제 입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술하면은 어떤 핵심, 마술의 핵심? 아, 이거는 또 물어보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마술의 핵심이라고 질문을 하셔서 가장 큰 마술의 꽃이라고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술의 가장 큰 꽃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야기와 말하기 합성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인데 마술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시켜주는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기가 됩니다. 대답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제가 좀 영어 빼려고 그런 거 빼고는 야, 스토리텔링, 말하다, 이야기하다. 마술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다. 지금 네. 결과는 그건데요. 이야기를 이렇게 마술로 스토리텔링으로 푼다라는 게 어떨까?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마술을 스토리텔링한다. 정말 마술 같아요. 네. 저는 보기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네. 마술을 스토리텔링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걸 마술을 스토리텔링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사회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관객과 청중의 차이가 뭘까요? 관객과 청중의 청중의 차이. 관객은 우아하고 직접 보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청중은 듣는 사람? 맞아요. 관객은 공연을 보는 사람이고요. 네. 청중은 강연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 예를 들면 마술은 보통 생각하시기에 관객이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술에 이야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뭐 화려한 그래픽이나 엄청난 액션으로 무장을 했지만 실제로 스토리가 빈약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네. 근데 반대로 스토리가 탄탄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마술이라고 하면 음악에 맞춰서 기술적인 면을 보고 와 어떻게 순식간에 저런 걸 감추었을까 나타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연결하는 것들도 물론 스토리가 들어가지만 말로 하는 마술은 정말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음악과 그 마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는 거네요. 서로 말이 아니라 무언가 이 소리와 모습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마술은 종합 연출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뭐 춤 그러면 댄스 뭐 다르죠. 악기만 다루는 분야도 있죠. 근데 이 문화 부분에서 마술은 음악, 조명, 뭐 마술사의 의상, 무대 연출 전반적인 게 그다음에 마술사의 표현 능력 전체가 다 들어가는 종합 연출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무대 위에서 요즘에는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내가 아까 마침 꽃으로 연출을 했으면 꽃으로 풀어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네. 또 말로 했을 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일까요? 네. 괜찮으시? 제가 지금 깜빡했네요. 자, 보이시나요? 예쁜 책을 한 권을 가져왔어요. 제가 김세현 강사님, 아름다운 김세현 강사님 들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이죠? 우리가 처음 뵀었던 게 작년에 김세현 강사님을 뵀었는데 사실은 첫인상이 정말 깍쟁이 같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쉽게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약간 편견이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감사일기를 공유하고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름다움? 선생님은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을 모두 사라지게 했죠. 지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지만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아름다운 김세현 강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강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게 지금 1대1로 제가 마술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죠. 야. 제가 만약 저기 앞에 계신 PD님과 네. 이렇게 또 마술을 보여준다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죠. 스토리텔링의 힘은 상황과 그 다음에 대상이 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마술의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야, 나는 그 책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이게 야, 저한테 또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말씀에 저는 또 감동입니다. 제가 좀 깜짝이같이 생기긴 했어요. 네. 저한테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지금 바로 마술은 소통의 도구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좀 금세 제가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탁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마술과 소통의 도구라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볼게요. 네, 이게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스토리텔링의 기초가 바로 소통인데요. 네. 마술은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보여줄 대상이 없는데 마술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포즈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이든 뭐 비즈니스 용도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예를 하든 어떤 용도든 간에 내가 보여줄 대상을 생각하면서 마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술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와서 선뜻 잠깐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들은 0.23% 거의 없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소통의 도구이고요. 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세은 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좀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마술을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소통의 두고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오늘은 정말 그 선생님을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거와 정말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여기서 이렇게 짧게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정확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마술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뭐 마술 강연자, 공연자, 그리고 가족형 힐링 매직 캠프, 뻔뻔 클럽, 오. 마술 특강,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마술이라는 컨텐츠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요즘에 주의 깊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마술을 시작했잖아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고 도전하는 제 이야기를 좀 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매직 강연자가 되는 게 제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 귀에 탁 꽂히는 게 있었어요. 네. 가족형 힐링 매직? 캠프? 네, 또 네네. 그리고 뻔뻔 매직? 뻔뻔 클럽? 뻔뻔 클럽이죠. 뻔뻔 클럽. 네, 아유, 이게 기억력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나이가 많기 네, 때문에. 가족형과 뻔뻔과 어떤 것들이 이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족형 힐링 매직 캠프는 극장에서 하는 건데요. 네. 이를테면 쇼와 그 다음에 체험과 음. 힐링 톡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세윤의 톡톡톡인 것처럼 그 프로그램 안에 힐링 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들어있어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캠프인데요. 극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족형으로 신청을 받아서 오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술로 풀기도 하고요. 저희가 도와줘서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마술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쇼가 굉장히 기승전결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서 또 그런 모습을 부모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힐링 매직 캠프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뻔뻔 클럽은 뻔뻔하지만 뻔하지 않는 그런 클럽인데요. 새로운 인맥. 세영 강사님은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배우러 다녀요. 그쵸? 네. 맞아요. 좋은 교육을 다니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좋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마술이라는 콘텐츠를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직업을 굉장히 그러니까 소신 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술로 좀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개념 네트워크 파티입니다. 결국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파티 문화예요. 근데 그 파티 문화 안에 중심적인 핵심은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간에 짧게 배운 마술로 현장에 돌아가면 뭐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동차 영업에 맞게끔 스토리텔링을 풀어서 영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뭐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얘기를 서로 듣고 절친이 되어간다는 아주 좋은 희망을 전하는 클럽이 바로 뻔뻔 클럽입니다. 네.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쳐주세요. 네. 가족형이라는 거 저는 그냥 생각만 해도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왜 제가 미리 선생님한테 그런 걸 안 여쭤봤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뻔뻔 클럽 그 인맥을 위한 제게 소중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도 뭐 있는 사람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또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정말 좋은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을 제가 꼭 찾아뵙도록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비용은 많이 들진 않죠? 네. 나좀 그까지만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술은 아까 말씀 중에 마술은 선생님이 약간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갑자기 약간 심오해지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마술은 인생이다. 과연 어떤 걸 가지고 선생님은 마술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세영 강사님이 보신 제 이미지가 어떤가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죠? 그쵸. 항상 긍정적이시고 목소리로 맞습니다. 확 올라가 계시고. 제가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음.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그 인사와 표정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제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제가 실제로 마법을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네. 아까 우리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사업.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유통 구조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들 관리 부족과 여러 악재가 있어서 사실은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인사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로 그 억대의 빚을 아주 짧은 기간에 갚을 수 있던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꼭 이 이야기 중심에는 사실은 표정은 그 사람이 인식하는 첫 번째 기회라는 걸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강의를 가거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뭐 집안에 굉장히 이제 뭐 그림자 자체가 네. 피해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돈의 흐름을 알려면 강남으로 가야 돼. 이야. 이런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강남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마땅히 제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벼룩시장을 보다가 부동산이라는 곳을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제가 그 강남구청역에 있는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누가 업무 파악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했던 거는 아무 뭐 기본 것도 못 받은 상태에서 했던 일은 인사하는 거.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락거려요. 그런데 네. 그냥 오시면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앉으세요, 더 오시면 뭐 차를 대접하거나 이 정도 일 외에는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업무를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2달 정도 했는데 50만 원 정도 제가 수입을 벌었을 거예요. 2달에? 네, 그래서 네. 일은 정말 나하고 아닌가 봐.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으로 그만두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2주 정도 계속 같은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채권자나 이런 전화할 거라고 생각해서 받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전화가 너무 지속적으로 늦은 밤에도 오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에 전화가 오면 꼭 받아야지 라고 전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뜨문뜨문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눌러봤어요. 근데 전화를 수화기 너머에 웬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대뜸 욕을 하시면서 니 나 알지? 이러는 거예요. 네. 부산 그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니 나 알지에 딱 생각하니까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2개월 있을 때 매일같이 아침이면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옷차림이 이렇게 멋진 뭐 신사나 이렇게 중후한 멋을 풍기는 분이 아니고 거의 남루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왜 환경미화원이나 어떤 건물 청소나 이런 걸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배울 게 없어서 그분께 차를 드리고 밝게 웃고 했던 게 전부인데 그분이 그걸 보고 제 전화 어느 날 부동산을 가니까 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전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하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강남을 오라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가 동화지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역삼역에 있는 시행사 스타타워에서 큰 시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몰랐죠 저희들은.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 너를 바로 스카우트 하겠다라고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뭐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딜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빚이 많아서 핸드폰도 조만간에 끊길 것 같고 차도 압류당해서 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날 쓸 것 같으면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딜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정말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더니 영업사원이 와서 현대차를 그때 EF 뉴 소나타인가요? 하여튼 소나타를 바로 계약을 하시고 또 다른 직원이 오더니 011 그때만 해도 제가 019를 쓰고 있었는데 011을 바로 개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꼬집어도 좀 믿기지가 않고 이게 지금 사실이야 아니 현실인 건지 허구인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차는 내 앞에 있고 차 키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뭐였냐면 시행사 일이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어느 날 왜 저를 사실 그분이 날 스카우트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왜 스카우트 했냐고 더군다나 차나 그 밖에 뭘 제공하면서까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의 그 표정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너를 구제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게 그때는 사실은 뭐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오만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일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무서웠어요. 강남이라는 곳에 그분들은 앉아서 회의를 하시면 뭐 100, 200 이게 아니라 100개, 200개 아니야 200 빼고 3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수치인가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100억, 200억 이런 숫자 게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깡촌에서 태어난 이 섬 소녀이기 때문에 섬 아줌마가 됐나요 이제 그런 문화가 내가 빚을 해결했지만 오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럴 찰나에 마술을 만나게 돼서 바로 그냥 전향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그때 일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마법이었다면 사실은 지금 마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런 지금의 일이 진짜 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매직 같은 그런 타인에게도 그런 매직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지금 열심히 주고 계시잖아요. 그 느낌 한번 사진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네. 유쾌하십니다. 네, 제 프로필 사진인데 어떤가요? 너무 유쾌하세요. 예, 제 양손에 지금 마술을 통한 희망을 전하는 그런 액션입니다. 네, 희망이 막 나옵니다. 네,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네네. 이건 이제 기업 강의예요. 사실은 네. 주로 마술사가 기업 강의를 가게 되면 네. 체험식의 기업 강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강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저렇게 체험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배워서 자신이 속한 소속으로 들어가면 뭐 팀원들에게 마술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져서 또 이렇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네. 마술 강의를 요청하지 않을까. 좋네요. 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 계시다면 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네.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진도 혹시 준비해온 게 있으신가요? 네. 이건 지금 힐링 매직 캠프에 네. 대한 사진이네요. 이게 앞에 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 네. 보면 가족형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과 부모님이 많이 오시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 그 네. 젊은 학생들은 네. 사실은 찾아가는 힐링 매직 캠프를 간혹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생들이 한 30-40명이 네. 모여서 저희가 찾아가서 힐링 매직 캠프를 주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시구나. 많은 분들, 가족분들에게 소통의 장, 감동의 장이 될 수 있는 힐링 매직 캠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소통이 좀 필요한 가족분들께 쭉 한번 가보시라고 네.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머지 사진이 또 있었나요? 아까 제가 준비해드린 사진 중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한마디쯤은 더 남기고 싶어요 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 뭐 어딜 가나 소통에 대한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려다 되려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의 소통이 더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행복한 소통 원하시면 행복한 소통 마스터 김미자를 생각해 주세요.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오늘 이 마술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네. 마술을 이용한 또 다른 힐링, 재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내 일을 찾는다면 또 색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마술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는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겁고 신나는 그리고 맛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희 JBS 공감방송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토크로 문 두들겨 주세요. 감사합니다.